법원 행정처도 76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사법개혁 TF 초안을 내놨는데 예상대로 법원 행정처를 없애고 새로운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곳을 만들겠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문제는 그곳에 배치할 인물 대다수가 법관들이 아니라 외부인들이라는 겁니다. 먼저 민주당 사법개혁 TF가 추진하는 내용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4대 사법개혁안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TF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법원행정처 폐지, 그리고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그리고 퇴직법 대법관 5년간 대법사건 수임 금지, 법관 정직 기간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요. 대법원 윤리감사관, 윤리감찰관으로 바꿉니다. 법원 출신 인사는 또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판사회의 구성, 또 판사 전원 확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 행정처 폐지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법원 행정처 폐지 이후에 사법행정위가 들어서게 될 텐데 사법행정위는 모두 13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 등 13명으로 구성되는데 13명 중에 9명을 비법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비법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6명은 비법조인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관 출신 아닌 사람, 그리고 법조인 출신이 아닌 사람도 사법행정위에 들어와서 법원 행정처 역할을 대신하게 될 사법행정위의 구성원으로 들어오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법원의 예산과 법원의 인사 등등을 다 총괄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도 사법행정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건 위헌적이다라고 해서 반대한 바가 있긴 한데 이번에 이건 왜 이렇게 민주당이 강행을 하려는 겁니까? 이동학 의원님. 지난 대선 때 보면 이게 대선 전에 정치에 사실상 사법부가 난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견제받지 않는 조직은 썩는다라고 하는 명제가 최근에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니 판사들이 어떻게 저런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을 하지? 그리고 영장도 기각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자꾸 이렇게 판정을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국민의 신뢰가 계속 이제 깎여나가는 측면들이 있고, 이 지난 대선에 참여했었던 대선에 이제 난입했었던 그 부분은 사실 헌법에도 위법이 되고 또 이 법률에서도 위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사법부가 제대로 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삼권 분립이라는 것에 자꾸 견제를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행정부도 끊임없이 혁신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입법부도 마찬가지고 정당들도 끊임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도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끊임없이 개선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견제를 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뭔가 개선되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판사들의 모습을 그런 거 보면서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실망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법원 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직속기구로 굉장히 광범위한 권한을 누리고 있다. 이 부분이 견제도 받지 않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번 짚어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아마도 저는 법원 행정위원회가 따로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안은 거기서 만들지만 재간은 아마 대법원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뭐 다 빼앗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일종의 뭐 새로운 물을 좀 부어 넣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좀 논쟁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국민의 공감대도 역시 형성해서 얻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의 권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법관 출신 그리고 비법조인 출신들이 이런 법원 행정을 총괄하게 생겼는데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과 지금 헌법재판 법원 행정처에서 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판사와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법원장을 위한 대법원장에 의한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비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위원회에 법관 인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집중시킨다면 외부의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의적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법행정 업무는 비법관들이 사실상 좀 담당을 하면은 오히려 국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비법관들, 비법조인들이 13명 구성원 중에 9명이나 된다면 전현희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정확하고 객관적인 재판을 국민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내란 청산 그 헌법 존중 TF에도 외부 인사가 4명이 참여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외부 인사 구성원으로 참여했는지 화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정민 변호사, 그리고 윤태범 교수, 그리고 최종문 전 경찰청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민 변호사의 경우에는 박정훈 대령 변호인이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윤태범 교수 역시 정부 조직 개편 TF로 참여를 했었고 이재명 정부 국가기획위원회에서요. 최종문 전 청장 역시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 파견 근무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사람 더 있는데요.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있습니다. 민주당 위성정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가 공천 배제되기도 했던 이 인물. 외부인 4명이 참여했는데 외부인사 4명 모두 다 친정부 성향의 사람들로 구성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저희가 13명 그 그래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3명으로 꾸려지게 될 사법행정위원회에서 13명 중에 비법관 3명, 비법조인 6명, 법관이 아닌 사람들, 법조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 9명이 온다면 지금 내란 청산 TF 혹은 헌법 존중 TF에서 외부 인사 4명이 친정부 성향으로 참여했듯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정철 최고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어쨌든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 101조에 규정이 돼 있고 네. 거기에는 결국은 그 행정권, 인사를 독립시켜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떤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좌우되지 않도록 보호막이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권력 분립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여기서 얘기한 대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조직을 해가지고 인사에 개입을 하게 되면 금방 말씀하신 내용처럼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지금 현재 대한변협 같은 경우에도 중립성이 인정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고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대장동 사건 같은 것들도 보면 네. 대장동의 변호인이었던 분들이 지금 다 주요 요직에 가서 결국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 어떤 판단이 좌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과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법관에 의한 판단이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불이익하고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상대방 쪽에 있어서는 그 결론을 가지고 항상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때 그 사법부를 존중하고 독립하는 이유는 우리가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그 대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앞에서 이동학 최고위원께서 아마 민주당의 입장을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첫째, 그 법관 인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재명 피고인 선거법 재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내란몰이 수사 영장이 막 기각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하시면서 법원 행정처가 견제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외부인들을 통해서 법원 행정처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이재명 피고인의 선거법 재판이 과연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죠. 대법원의 이 최종 판결인데 그리고 영장 기각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 그러면 무조건 민주당이 요구하는 영장이 발부되어야 정당한 재판이다라는 그런 입장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법원 행정처가 견제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법원 행정처는 견제받지 않아야 정상인 기관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사법권 독립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그것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럼 사법부 독립은 뭐냐면 첫째 재판이 독립되어야 되고 네. 재판이 독립되기 위해서
법관 인사가 독립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인적인 독립, 물적인 독립의 근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법원의 인사가 독립되기 위해서 법원 행정처를 두고 네. 외부의 뭐 특히 권력자들의 간섭에 독립되도록 구성한 것이 법원 행정처인데 이번의 네. 민주당의 제안은 권력자가 법관 인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도록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가장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를 법원 행정처가 견제받지 않는다라는 논리로 가는 것이 사법권 독립을 무너뜨리겠다는 취지하고 네.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는 유신 때도 판사에 대해서 사실 인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고 네.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많은 조치가 있었지만 법원 행정처를 없애야 되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건 알겠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자, 법원 행정처 어떤 곳인지, 어떤 곳이길래 없애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76년 만에 지금 폐지될 위기에 처했는데 법원의 인사, 행정, 예산, 그리고 감사 및 징계, 그리고 이제 재판 이렇게 담당이 되는데 앞서도 이제 대법원장의 권한을 그렇게 많이 빼앗지 않는다라고 이동학 최고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인사 빠지고 행정 빠지고 예산 빠지고 판사들의 감사나 징계도 빠지게 됩니다. 이걸 다 새로 만들어지는 그 기구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외부인들이 9명이나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대법원장의 힘을 빼기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힘을 빼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도 13명 구성원 중에서 1명만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결국 재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인사, 행정, 검사, 뭐 감사, 징계 이런 거 다 빼고 재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을 확 빼기 위한 것 아니냐. 그래서 사법행정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종국 의원님. 조희대 대법원은 이제 힘을 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앞서서 이제 말씀 주신 게 이제 인사 재판은 독립되어야 한다. 네. 전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민주당도. 지금 그런데 이 모든 권한을 대법원장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이렇게 그 이제 큰 틀에서 두 가지인 거죠. 사법행정, 네. 그다음에 인사조직. 네. 이게 이제 분리를 해야 된다. 재판하고 사법행정을 분리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정신인데 이게 우리 민주당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이런 사법 선진국 대부분이 대법원에만 맡겨두지 않고 외부 다자기구 형태로 권한을 분산시켜서 재판의 독립성과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법 독립을 하고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도 대통령과 의회가 추천하고 법관, 검사들이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 사법 평의회에서 인사권을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대법원장이 하는 게 아니고 독일의 경우도 법관 평의회에서 인사 절차에 참여를 합니다. 대법원장이 다 이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연방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을 총괄을 하지만 인사나 예산 정책 결정은 네. 다수의 연방 판사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대표 기구가 행사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리를 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에 오히려 더 적합하고 법원 판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지름길이고 선진국의 추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